41.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의 역사. 이노베이션의 필요성과 이를 강조하는 내용은 매니지먼트에 관한 모든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성과를 올리기 위한 매니지먼트나 조직 구조는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한결같이 논하는 것은 관리적 기능, 즉 이미 아는 것의 계승과 개선이다. 모든 매니지먼트가 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노베이션을 그 자체의 독립된 과제로서 중시하는 조직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 사실은 공적 기관에서 특히 그러했다. 지금껏 이노베이션이 소홀히 여겨지고 관리적 기능만이 중시되어 온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20세기 초 매니지먼트가 최초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갑자기 탄생한 대규모 인간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이에 비해 이노베이션은 특정한 사람의 일로 여겨졌다. 더구나 매니지먼트가 진보한 1920년부터 1950년까지는 대규모 이노베이션의 여지가 없는 시대였다. 이 시대는 기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변화의 시대가 아니었다. 오히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토대 위에 기술이 확립되던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격변기였지만 사회적, 경제적 조직은 완전히 정체되어 있었다. 혁신적인 사상은 모두 19세기를 살았거나 혹은 19세기에 뿌리를 둔 사상가, 예를 들면 마르크스, 다윈, 프로이트의 것이었다. 케인스조차 아무리 혁신적이었다 하더라도 19세기 말에 레옹 발라스나 알프레드 마셜의 토대 위에 이론을 구축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19세기 후반의 수십 년과 유사한 격변의 시대에 돌입했다. 내일의 이노베이션. 이제 기업이나 공적 기관은 기존의 것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노베이션을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기업이나 공적 기관은 10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자본과 재화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연구 개발 비용과 그 성과를 제품이나 사업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노베이션이란 말은 기술 용어가 아니다. 경제 용어이고 사회 용어이다. 이노베이션을 이노베이션답게 하는 것은 과학이나 기술이 아니라 경제나 사회에 발생시키는 변화다. 이노베이션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행동이다. 현대와 같은 이노베이션의 시대에 이를 실행할 수 없는 조직은 현재 확립된 지위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마침내 쇠퇴하고 소멸할 운명이다. 조직은 각양각색이다. 구조, 사업, 성격, 조직, 철학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이노베이션을 행하는 조직에는 다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1. 이노베이션의 의미를 안다. 이노베이션을 행하는 조직은 첫째로 이노베이션의 의미를 안다. 이노베이션이란 과학이나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가치다. 조직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초래하는 변화이다. 이노베이션의 척도는 외부 세계에 대한 영향이다. 따라서 늘 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시장이 아닌 제품 자체에 초점을 맞춘 이노베이션은 신기한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과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뛰어난 이노베이션을 행하는 의약품 메이커는 의료 자체를 바꿀 신약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노베이션의 정의를 연구가 아닌 의료의 시점에서 행한다. 사실 기술 진보나 과학 진보를 실현해 온 것은 시장 지향의 기업이었다. 고객의 니즈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야말로 내일의 과학, 지식, 기술의 모습을 명확히 하고 발명과 기술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조직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된다. 2. 이노베이션의 역학을 이해한다. 이노베이션을 행하는 조직은 이노베이션의 역학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이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과 어떤 종류의 이노베이션이 제품, 공정, 사업, 시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과를 가져다 주는 분야를 체계적으로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안다. 수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늘어나지 않을 때에는 공정, 제품, 유통 채널, 고객 니즈의 변화를 초래하는 이노베이션이 큰 성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경제적인 충격이 나타나지 않은 변화가 이노베이션의 기회가 된다.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변화는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이에 비해 지식의 변화는 이노베이션의 계기로서는 확실치 않다. 지식의 변화하는 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식의 변화는 이노베이션의 기회가 된다. 의식, 비전, 기대의 변화도 이노베이션의 씨앗이다. 마지막으로 패턴화할 수 없는 이노베이션, 즉 세계의 동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향 자체를 바꿀 예측 불능의 이노베이션이 있다. 기업가들이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이노베이션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것들은 확률 분포의 바깥에 있다.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하며 가장 위험이 큰 이노베이션이다. 성공하는 한 건 뒤에는 99건의 실패가 있다. 이들은 빛도 보지 못하고 끝난다. 패턴에서 벗어난 이노베이션이 존재하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유의하고 인식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이노베이션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으로 조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관리할 수도 없다. 특히 중요하지만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로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확률 분포에 따르는 일반적인 이노베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행하기 위한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예외적이며 역사적인 이노베이션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이를 재빨리 인식하여 활동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3. 이노베이션 전략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노베이션 또한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이노베이션 전략은 기존 사업의 그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기존 사업의 전략에서는 현재의 제품, 서비스, 시장, 유통, 채널, 기술, 공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반해 이노베이션 전략은 기존의 것이 모두 진부하다고 가정하며 보다 새롭고 무언가 다른 것을 추구한다. 이노베이션 전략의 첫걸음은 오래된 것, 진부한 것, 도태되고 있는 것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다. 이노베이션을 행하는 조직은 어제를 지키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제를 버림으로써 자원, 특히 인재라는 귀중한 자원을 새로운 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 이노베이션의 전략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개선 업무, 즉 신제품의 추가, 제품 라인의 고도화, 시장 확대 등은 50%의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이노베이션 성공률은 겨우 10%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의 목표를 높이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성공이 9개의 실패를 메울 수 있도록 한다. 4. 이노베이션을 위한 목표와 기준의 필요성을 안다. 이노베이션에는 기존 사업에 관한 척도, 예산, 지출과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노베이션 활동에 기존 활동을 위한 척도, 특히 회계상의 관행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이노베이션을 위한 활동을 즉시 왜곡시킨다. 기존 사업을 위한 예산과 이노베이션을 위한 예산은 다른 관점에서 별도로 편성되어야 한다. 기존 사업에 던져야 할 질문은 이 활동은 필요한가, 없어도 되는가이며 그 답이 필요하다라면 다음으로 해야 할 질문은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은 얼마인가이다. 이노베이션에 대해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바른 기회인가? 이다.
답이 그렇다라면 두 번째 질문은 이 단계에서 투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뛰어난 인재와 자원은 어느 정도인가? 이다. 우선 기대되는 바를 검토하고 이노베이션이 제품, 공정, 사업을 만들어냈을 때 앞선 기대들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가 기대를 상당히 밑돈다면 인재와 자금을 더 이상 투입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노베이션을 위한 활동에 관해서 던질 세 번째 질문은 손을 떼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떼어야 하는가 이다. 5. 톱 매니지먼트가 수행하는 역할과 자세가 다르다. 조직 내에 존재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은 오랜 기간 매니지먼트 연구의 중심적인 과제로 여겨져 왔다. 관련 서적과 세미나, 토론회, 강좌들을 통해 저항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는 사실 의문이다. 변화에 대한 저항을 운운하는 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저항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취급하기 어려워질 뿐이다. 변화는 예외가 아니라 규범이며 위협이 아니라 기회임을 인식함으로써 혁신적인 풍토를 양성해야 한다. 이노베이션이란 자세이며 행동이다. 특히 이는 톱 매니지먼트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톱 매니지먼트는 아이디어의 채택을 자신의 책무로 여겨야 한다. 뛰어난 아이디어는 늘 비현실적이며 이것을 손에 넣으려면 시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들 중 무엇이 뛰어나고 현실성이 있는지 식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톱 매니지먼트는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데 멈추지 않고 아이디어가 실제적이고 가능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가를 계속 따져야 한다. 세련되지 못한 시시한 아이디어라도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노베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의 지속적인 학습 풍토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실제 이노베이션을 실행하는 조직에서는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한다. 목표에 도달했다는 생각은 용납되지 않는다. 변화에 대한 저항의 바탕에 있는 것은 무지이며 미지에 대한 불안이다. 이러한 불안은 변화를 기회로 파악했을 때 비로소 사라진다. 6. 이노베이션을 위한 활동을 관리를 위한 조직에서 독립하여 운영한다. 이노베이션 탐구를 위한 조직은 기존 사업의 관리 조직과는 별도로 떼어서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것의 창조와 기존 사업의 관리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둘 다 필요하지만 성격이 다른 문제다. 이노베이션을 위한 업무는 독립된 부서에 맡겨야 한다. 이노베이션은 기능이 아닌 사업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연구, 개발, 제조, 마케팅과 같이 전통적인 직능의 시계열적 배열이 이노베이션을 위한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능별 기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시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노베이션에 의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면 곧바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임명하는데 그는 어느 부문 출신이라도 상관없다. 특별한 기능이 없어도 좋다. 다만 처음부터 모든 종류의 직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보다 앞서 마케팅을 해도 좋으며 제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은 단계에서 자금 계획을 작성해도 좋다. 기존 사업의 경우 현재의 위치에서 목표를 향해 일을 조직해야 한다. 반대로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목표를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업무로 조직해야 한다. 이노베이션을 위한 팀은 기존 사업을 위한 조직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분권화한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사업을 위한 조직으로부터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변화가 아니라 침체에 저항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매니지먼트의 최대 과제다. 이는 가능하며 그 성공 사례도 많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종류의 조직을 당연한 존재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사회, 경제, 개인에게 생산적인 존재로 만들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징후로 볼 때 다가올 시대는 이노베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이다.